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 증여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 없이 자녀에게 5억까지 줄 수 있다. 네. 책에 보니까 맞습니까? 네, 이거 어떤 거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조특법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금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자금 특례. 네.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네. 주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말 그대로 창업자금이니까 창업을 목적으로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네, 일단 5억을 공제를 해줘요. 네. 그리고 최대 50억까지 딱 10% 단일 세율로 네,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창업을 해서 신규로 그 직원 고용을 10명 이상 창출하면 100억까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네. 뭐 활용을 만약에 창업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창업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부모님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죠. 그냥 실제로 새로 사업 그 창업만 하시면 돼요. 사업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선 그 증여를 받고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된다. 네. 창업이라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를 창업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4년 안에 이 증여받은 돈을 모두 소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업에 필요한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렇죠. 임대 보증금, 보증금 같은 거 한다든지, 그래도 2년 안에 창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년이요? 네, 그 안에 뭐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은 다시 또 토해내야 되는 거라서 그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었는데 폐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봐주지는 않습니다. 봐주지는 않아요? 네, 어찌됐든 10년 동안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만큼 일정 부분 좀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업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되고 10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좀 뭐 본인이 잘 하는 거라든지 유망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하던 사업과 유사하게 그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좀 그거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상담하셨던 사례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증여를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뭐 기계 장치를 산다든지 또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증여를 받으신 거예요. 이미 해놓고? 네, 법인 설립을 해놓고 증여를 받고 법인 설립한 게 아니고 근데 원래 하던 사업에서 일반적인 운영 자금이나 뭐 대체 설비 자금으로 그 돈을 쓰면은 새롭게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도 창업으로 봐준다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기계장치나 이쪽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소명을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되게 좋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증여받고 하면은 괜찮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좀 늦었다. 그러면은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좀 받을 수도 있다. 오,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게 창업이냐 아니냐 요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원래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증여받은 거는 또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그렇죠. 어차피 그냥 전환만 하는 거니까. 또 원래 있던 사업을 폐업해버리고 새로 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 그것도 창업으로 볼 수 없고요. 상식적이지만 다른 사업은 괜찮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에 사용하던 그런 설비나 이거를 그대로 인수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창업이냐 아니냐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무조건 모든 업종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직이나 뭐 유흥업, 사설업, 그리고 뭐 사행성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 특히 좀 그런 게 커피 전문점이 안 됩니다. 커피 전문점이 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 적용받을 수 없는 그거라서 비알코올성 음료업이라고 음식점업은 되는데 커피 전문점은 또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피 공화국인데 창업 많이 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좀 아쉽네요 그거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원래는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스포츠 그런 걸로 지금은 또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아니 스크린 골프가 되는데 왜 커피가 안 돼? 제가 지난주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서 약간 좀 흥분했습니다. 네,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자, 어쨌든 뭐 그런 네. 아, 그리고 또 요게 좀 특이한 점이 이 창업 자금 증여가 있고 일반 증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보통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안에 똑같은 사람한테 받으면 이제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 증여는 일반 증여대로 합산이 되고요. 창업 자금은 창업 자금대로 이제 별도로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죠. 창업 자금으로 받으면은 먼저 받았던 창업 자금끼리만 합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게 합산이 되는데 10년이 넘으면은 합산이 안 되는데요.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되는 거라서 지금 증여세를 조금 내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상속세로 낸다. 과세 이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 좀 다른 길을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섞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중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제 창업인데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창업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한테 좀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세금 줄이고 싶다. 여기에 대한 팁도 좀 알려주세요. 증여세는요, 이제 최대한 일찍 그리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쪼개서 그리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우선 일찍 해야 된다면은 10년마다 그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씩 되는 게 일세 때니까 그거를 활용한다는 점도 있는데요. 그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사망해 버리시면은 그 상속세 계산할 때 이 증여 금액이 합산이 되니까 절세 의미가 사실상 없는 거라서 최대한 일찍 10년 단위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을 쪼개야 된다는 의미는 그 증여세율 자체가 그 누진세율 구조라서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더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뭐 절세 혜택을 받자 그런 건데 실제로 좀 계산 사례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한테 아버지가 5억 원을 그냥 한 번에 증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증여세가 이제 8천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받는 사람을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나요? 이제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 이렇게 4명으로 쪼개게 되면은 아까 8천만 원이었던 증여세가 4,600만 원만 내도 똑같이 5억을 증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딱 그 10% 구간까지 맞춰서 그 금액을 쪼갠 겁니다. 아들은 이제 직계 비속이니까 5천까지 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며느리가 직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분산시키는 건데 마치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양도세도 공동명의하면 1인당 기본공제액 250만 원씩 더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살짝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약간 이건 좀 약간 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며느리한테 1억 1,000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 며느리한테서 이 아들이 돈을 가져와요. 증여죠? 다시 또 그러면은 또 실질 과세라고 해서 직접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의 빌려서 하시지 마세요. 또 밑에 볼까요? 다음은 이제 주는 사람을 주는 사람을 좀 쪼개보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각각 5억씩 아들이 받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동일인이라서 10억 전체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라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합산하지 않고. 그래서 시아버지는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또 시어머니는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해서 하면은 아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것보다 이제 비교하면은 며느리가 내야 될 아빠는 2억 2,500이었는데 며느리가 낼 증여세는 1억 7,800만 원으로 한 5천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씩 줘도 10억으로 하니까 이게 직계 존속이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분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활용해서 크로스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크로스 증여는 뭡니까? 이제 사위는 장인한테 받고, 네. 그다음에 며느리는 시부모님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네. 뭐 절세 플랜을 짤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이 굉장히 화목했을 때 쓰이는 방법이고, 특히 이걸 받는 자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네. 자,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다 쪼개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산시켜라. 그리고 기간도 분산시켜라. 그렇죠. 10년 계속 리셋되니까. 네. 그렇지만 창업자금 아까 그런 경우에는 10년 됐다고 다시 리셋되진 않는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두 개가 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